1라운드 뛰고 오셔가지고 네, 그 먼저 공소 취소 거래설 얘기부터 좀 듣고 싶은데 워낙 파장이 컸던 사안이어가지고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가 그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하고 검찰 개혁안을 이렇게 거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주장 퍼뜨렸는데 그 이후에 좀 뭐 있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아니 뭐 이미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뭐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뭐 여러 그 사람들이 마치 이게 법무부 장관님인 것처럼 말씀을 전제하셔가지고 장관님께서 답답하시니까 뭐 답답하신 것도 있었고 사실은 네. 장관님이 약간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인들리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른바 도어 스태핑 딴다고 뻗치기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거기서 그렇게 뻗치기 하고 고생하지 말고 내가 시간을 공지해 줄 테니까 언제 나간다고. 왜냐면 언제 나가는지 모르고 계속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그날 자청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청해서 기자들 앞에 섰다. 근데 그거 아니군요. 아닙니다. 예, 밑에서 그 기자 몇 분이 뭐 저기 그 기다립니다. 퇴근길 도어 스태핑을 따기 위해서 뭐 뻗치고 있다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냐. 그냥 시간을 공지할 테니까 왜냐면 그때 이제 외부 일정이 있으셨어요. 네. 근데 좀 일찍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시간을 공지할 테니까 그때 와라. 그래서 그냥 시간을 공지한 거고요. 야 좋다. 기자들한테는 그럼 진짜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안 터지면 개별 취재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장관 입장에서도 좀 불편함이 있고 또 미진하게 또 얘기하고 매체마다 다르게 나갈 수도 있고 또 기자들도 좀 뭐 취재하려면 경쟁 괜한 걸로 경쟁 붙는데 그렇게 딱 하면 깔끔하게 예, 뭐 이번이 처음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장관님이 예전에도 도어 스태핑 할 때는 보통 도어 스태핑을 자처했다기보다 그렇게 기자분들 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포기 때도 한번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날도 추웠어요. 그래서 네. 날 추운데 이렇게 뭐 그렇게 고생하냐. 시간을 정확히 공지해 줄 테니까 그때 와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날도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거군요. 그리고 제가 이 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이미 입장을 정확히 아직 본론을 시작 안 했다. 네, 하십시오. 입장을 정확히 밝히셨듯이 네. 그러니까 뭐 본의 아니게 이제 본인으로 약간 특정되는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정확히 입장을 밝히셨듯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복수의 그 사람들에게 다 확인도 했고 네. 그리고 제가 또 특히 장관님이 여러 이렇게 행사나 아니면 만남을 하실 때 배석도 많이 했고 네. 근데 그 과정 전반에 걸쳐서 검사들하고의 어떤 자리에서 공소 취소란 네 글자를 언급해 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를 잘 안 쓰는 분이다. 네, 원래 안 써요. 네. 그 복수의 확인이라는 건 그 언급이 된 고위 검사 장인수 씨의 표현에 따른 고위 검사들 재경 검사들 거죠? 대부분한테 확인해 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도 포함이 돼 있겠네요. 왜냐하면 대통령 사건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논할 가치가 있는 상황인가? 왜냐하면 원래 저널리즘의 기본은 이렇게 폭로가 있을 때 보도할 가치가 있으면 보도해야죠. 네. 그러면 그 폭로의 내용을 보도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다른 언론들이 다 확인 막 했잖아요. 저 법무부에 대상자가 누구냐를 특정해줘야죠. 네, 검사장한테 확인하고. 근데 아니 제보자까지 공개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제보자를 말하는 게 근데 제가 아니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고위공직자조차 공개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정부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기도 어렵게 하고 오히려 이 정부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꼴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음모론이죠. 법무부 장관이 그때 해명을 사실상 이제 본인으로 특정이 되니까 뭐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장인수 씨가 그게 법무부 장관이다 아니다도 지금 얘기를 안 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포함해서 이제 그 검사장급으로 짐작이 됐는데 고위 검사들이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 아니, 그 얘기 들어도, 네, 제가 들었는데 그때 얘기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확실히 그들은 너무 황당하다 이런 그런 반응이었나요? 그럼 당연하죠, 그거는. 저나 장관님이나 여러 차례 그 원칙론을 얘기한 적이 있죠. 뭐 검찰이 과거하고 단절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끌어안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그 끌어안게 해준 이른바 검찰의 사건을 던져준 감사원, 국정원 전부 다 사과했어요. 걔네들은 이른바 던져놓고 자기들은 발을 뺐어요. 근데 왜 우리만 그 사건을 끌어안고 있냐. 이 부분도 참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부분이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건이나 뭐 아니면 특정 사건과 정책을 뭐 연계한다거나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이고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장인수 씨 주장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것은 검찰은 이미 임기 말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 혹은 뭐 다음 정권 초에 이재명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죄목도 생각을 해놨다. 이건 장인수 씨 표현이에요. 인용을 하면 그러니까 직권남용 생각을 이미 죄명도 생각을 해놓고 있다. 아니, 수사 개시권이 없는데 어떻게 텁니까?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수사 개시권이 없잖아요. 네. 뭘 개시할 수 있어야지 털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시끄러진 이유가 이제 그걸 폭로한 방송 김어준 씨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뭐 어디 뭐랄까 그 누구죠? 뭐 누구? 이슈 전파사라고 해.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정광훈 씨라든가 고성국 TV라든가 이런 데 나섰으면 그냥 조용히 묻힐 거잖아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장인수 전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널리즘도 아니고 보도 가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어떻게 연락은 해보셨어요? 혹시 장인수 씨하고?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연락처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장인수 씨나 이제 봉지욱 씨나 이분들이 이제 다 전직 기자 출신이고 유튜브를 하고 있고 검찰 문제에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특히 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 굉장히 이거 항소 포기한 게 뭐가 문제냐.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이렇게 조작한 증거도 많이 드러났고 굉장히 이제 설파를 대통령 입장에서도 했던 스피커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주장을 도대체 왜 해온 대장동 사건 것인지. 항소 포기는 뭐 조작 여부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완전히 수사하게 법리적인 부분이고요. 그 법리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위례 사건이에요. 위례 사건과 대장동의 그 무죄 부분. 이제 왜 무죄인데 도대체 항소 안 하게? 이제 양형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형량보다 더 나온 사람도 있고 구형량의 3분의 2 이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양형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왜 안 다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일부 무죄가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데 이게 위례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위례 사건에서도 또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이나 답답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례 사건 재판부를 심지어 써놨습니다. 거기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렇게 쓴다, 이렇게 선고한다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라는 문구를 앞에 부기문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법리를 밝혀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중대한, 이렇게 해석하면 중대한 어떤 법리 오해가 있고 인권침해가 있어서 이걸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서 뒤집어야 된다거나 이런 취지도 아니에요. 한 번 더 다퉈보겠다? 그 한 번 더 다퉈보겠다라는 걸로 하는 게 지금까지의 남상소였고 그 남상소를 막자는 게 이 정부의 뭐 일관된 국정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건 검사가 기소하면 99%가 유죄인데 한 1%만 무죄를 받아요. 근데 그 대부분이 이제 이른바 특수사에 몰려 있고. 그런데 그 1% 유죄율에 항소율은, 항소 인용률은 왜 15%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왜 85%가 다 항소가 기각되는데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기소할 때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할 것 같았으면 항소 또한 엄격하게 해야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이제 김어준의 겸손님들 다 뉴스공장 이제 나가셨는데 언제 예정됐던 방송이에요? 지난주에 이미 약속해놓은. 너그러우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라전님이요, 연일 털천지들과 입시름 하느라 얼굴이 반쪽된 검찰개혁 섹시가의 조상호 만세라고 달아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조상호 보좌관님 고생 많으세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께 어느 자리든 설명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보시겠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고가 있고. 그 설명드린 대로, 약속드린 대로 설명을 해드려야죠. 방송 전에 김어준 씨가 공소취소 거래설 그 보도 관련돼 왜냐면 거기도 이제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고 청와대 출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없었나요? 네, 따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얘기 검찰